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몇 년 전에 이 데이터 기반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많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이기도 하고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내용들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오, 나는 뭐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X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네, 숫자 5네요. 형님, 네. 아, 이 센스 있는 댓글. 네. 일단 데이터가 중요한 거는 뭐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뭐 컴퓨터의 등장 이래로부터 뭐 그 전부터 따지면 뭐 고전적으로 넘어간다면 종이에 뭐 적고 그런 데이터화를 시키는 문서화를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중요하게 되면서 뭐 대웹이나 이런 쪽의 측면에서 본다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흐름이 됐죠. 그러면서 점차 빅데이터가 진화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 테두인 그때 예전에 10개를 종목을 선정했다고 했었는데 해외에서 그 중에 뭐 9번째인가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었죠. 물론 로봇이나 AI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블록체인과 뭐 코인 뭐 앞으로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량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정보와 사회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인지 그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저는 팩트를 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팩트만 있다 해서 가격의 상승이 모멘텀이 뭐 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고요. 물론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일단 기관 보고서가 아무래도 다른 뭐 뉴스 기자들이 쓴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나온 거는 또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 6월에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요.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데이터 그래프가 나왔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1990년도부터 지속적인 무역과 상거래, 그건 사실 몇천 년 전부터 무역이 활성화됐지만 그 이후에 2000년대부터는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그 뒤에 이제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 뒤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의 모멘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코로나의 등장 이후로 언택트 경제가 많이 부상했죠. 주식도 지금 많이 불장이다 아니다 했지만 주요 섹터를 본다면 4차 산업혁명 섹터 쪽으로 많이 대두화가 되고 있고 그 중에 뭐 게임 산업도 일부지만 뭐 예전부터 말씀드린 뭐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등등 이런 뭐 관련된 주식이 있었고 또 해당 메이저 관련된 섹터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또 지금 주식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 같은 거는 예전에 코로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회원분들이나 가끔씩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식도 섹터가 있거든요. 그 사이클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일단 3분기부터 집중하면서 4분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2차 팬데믹이 영향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 성장이 조금씩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블에이스리님 시작부터 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만큼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또 좋은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했네요. 네, 여튼 진행을 하면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주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데이터 접근의 처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쪽 섹터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걸 좀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거 좀 기능 좀 키겠습니다. WS님 좀 이번에 수익 좀 보셨나봐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이터 기반으로 있어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글로벌 성장이 디지털 성장,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죠. 디지털 성장에 의존한 경영이 두드러졌다. 이 말은 디지털 쪽으로 전환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이미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MMT에 대한 말 전부터 그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는 이미 디지털 전환, 2020년 키워드가 디지털 트랜잭션이라고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정책은 경제 회복을 추구하는 각국 정부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결국은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각국 정부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고요. 그 기술 혁신을 둔화시키고 긍정적인 사회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아직 신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술들을 다 뭐 파괴시킬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함께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쁨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술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기회로 글로벌화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보시다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블록체인과 같이 맞물려서 코인도 함께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에 파생된 기술로 만든 게 코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따 시간이 남으면 코인과 CBC의 상승에 CBC의 등장 이후에 코인의 시장이 어떻게 태동이 될 건지 좀 그 관점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말씀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내용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방 보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해결책, 뭐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접근 방식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서는 보면 관문을 열고 데이터가 국가 간 비교적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한은 결국 정부에게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기업도 물론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뭐 대두되고 있는 뭐 메이저 코인의 기업들이 많죠. 근데 제가 왜 항상 기업과 정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국가의 존속 아래 뭐 기업들의 세금을 걷거나 결국엔 그 법 안에 테두리에서 움직여야지 기업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단 업비트, 최근에 업비트의 암호자산 계좌를 열어준 K뱅크가 있습니다. 이 K뱅크는 이전에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정부의 승인이 났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법규 테두리에 움직이면서 카카오와 연관된 두나무가 주최를 하고 있는 업비트의 거래소를 이제 다른 타 디지털 뱅킹이랑 연결을 시켰다는 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바로 이렇게 펌핑하고 막 움직인다는 거는 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흐름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K뱅크가 국내 기업이고 이제 도전하는 기업이지 뭐 결국 코인의 자금은 해외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뭐 국내로서의 움직임만으로도 이전에 뭐 중국 자금이 들어오거나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또는 신규 어떤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네, WSJ님 후원 감사하고요. 좀 늦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녹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두 개 영역 이상에 존재하는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A라는 기술이 있고 B라는 기술이 있는데 서로 융화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나중에 로봇도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 안에 데이터 기반으로 또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맞물려 가겠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증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물론 데이터도 앞으로의 우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기존에 지금 뱅킹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데이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해킹 위협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좀 보안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많기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좀 이런 흐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올데이버크님 진짜
너무 올데이워커님도 봐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댓글 확인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이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을 금지했다. 일단 뭐 데이터에 대한 거는 쉽게 이렇게 돼버리면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럼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금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일단 법률을 제정한 세계 지도를 통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들의 이제 파란색,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국가들이 이제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회색 국가는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가 없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공유하는 데이터 보안과 기밀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준수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표준을 독려한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게 실제로 기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그 뒤에 이제 그 법안을 그 중에 개정을 하거나 새롭게 발행을 해서 그의 흐름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이 코인은 결국에는 상위 레벨을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그 위에 블록체인이 있고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물론 MMT의 흐름이 돼서 뭐 자금 유입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드리면 4차 B2B 수준에서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결국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데이터 이동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추이고요. 그리고 오픈 뱅킹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뱅킹 서비스를 봐도 대표적인 게 은행이 한 계좌로 뭐 통합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은 각각의 은행마다 좀 많이 보수적인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황에서는 뭐 저축률도 많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은행들이 이제 경쟁 구도를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를 진입하게 되려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보다는 페이먼트 시스템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새로운 대두에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과 또 접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은행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사람들의 투자를 받거나 파생상품을 투자를 통해서 수수료를 먹거나 은행의 저축 예금을 통해서 또 수익을 먹기도 하죠. 대출을 통해서나. 그래서 고객을 유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핀테크 기업들이 워낙 지금 뱅킹 서비스를 많이 주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도 있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해서 은행끼리 이렇게 오픈 뱅킹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따진다면 경영질의 향후 데이터의 민주화가 이를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주요 국가 오픈 뱅킹 지출 규모를 추이를 본다면요. 유럽 평균에서 봤을 때는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게 44.8%였고 대부분 상위 막대 그래프를 봤을 때는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작은 금액을 제외한 평균적인 추이를 본다면 5천만에서 9,990만 유로 정도의 되는 자금이 지출이 됐었다. 그만큼 사용하는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융기관의 44.8%는 1억 유로를 초과한 예산을 투입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투자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예상을 해야 되냐? 앞으로 뱅킹 시스템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언택트 경제 이후에 추후에 성장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있고 추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62.8%가 2019년에 비해 지출이 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출 규모가 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픈뱅킹 관련 연평균 지출 금액은 증가율은 20%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보면 저도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은행을 통해서 이리저리 뭐 송금을 하기도 하고 통합 계좌를 통해서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기업 전체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최신화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코인적인 면에서 보면 A라는 점만 볼 수 있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는 지금 뭐 코인베이스도 있잖아요. 코인베이스가 뭐 IPO를 한다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뭐가 핵심적인 내용이냐 얘네들은 이건 팩트인데 비자가 투자를 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작년에 사실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이미 얘네들이 만약에 상장이 돼서 성공적이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섹터가 주식의 섹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블록체인 섹터, 무슨 섹터, 무슨 섹터. 그중에 블록체인과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과 주식에 상장된 그런 주가도 어느 정도 추이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얘네가 상장하면 다른 거래소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죠. IPO를 많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게 기업의 마법배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꽃이거든요. 사실 이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도 기업의 자본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지표랄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요즘 이런 거 얘기하면 노딱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기업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IPO를 많이 거래소들도 꿈꿀 거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그럼 코인, 대표적으로 일단 뭐 리플 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IPO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면 이 리플 사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만약에 나중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코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IPO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도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기보다는 이 점이 아닌 결국 큰 틀로 봐야 돼요. 4차 산업을 큰 틀로 IoT 관련된 주식도 봐야 되고 또는 뭐 대표적인 5G 섹터도 봐야 되는데 일단 5G는 요즘에는 별로 흐름이 좋진 못했지만 뭐 3분기부터 보면서 일단 4분기까지 집중하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5G 종목도 되게 많죠. 그리고 반도체는 4분기에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 추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삼전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좀 타격은 있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삼전이 바로 망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나중에 폴더블 폰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힌지 전문이 뭐 예를 들어서 KT 바텍 뭐 이런 업체들도 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주식과 코인으로 자산 분배를 하고 금과 은, 뭐 달러, 엔화 뭐 여러 가지 자본을 분산을 하신 다음에 리스크를 대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 갱핑에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의 모색에 관한 것이 될 것임. 일단 여기서 보면요. 음성 비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음성 비서 디바이스를 사용 전망에 대한 추이를 본다면 어느 정도 증가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음성 비서 관련된 기술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RP다, 뭐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이다 하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럼 결국 그 기준으로 잣대를 삼으면서 비트코인으로 본다면 이게 디지털 금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 되는 그런 관련된 것들을 막 찾겠죠. 안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누구는 가격만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출 연간 상승률을 본다면 뭐 조금씩 증가 추이가 되고 있는 게 또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오픈뱅킹 투자가 은행들로 하여금 IT 최신화를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말을 통해서 본다면 앞으로 추후에 등장할 수 있는 신기술도 탑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뱅킹 투자의 경우 경영진들이 곧 수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엔 투자한 대비해서 시간이 흘러서 투자 수익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은 투자 회수 기간이 4년 정도 미만. 그리고 보통 주식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오픈뱅킹에 관련된 투자 수익을 본다면요. 일단 이게 지표 관련된 건데 새로운 금융 서비스 상품을 통한 매출 증대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했었고 뭐 회수 예상 기간을 통해서 본다면 단기보다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치면 여기서 멈출 수 있지만 앞으로 뭐 은행이 망한다니 안 망한다니 얘기가 있지만 이 은행들이 IT 기술과 접목해서 성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요. 그 관련된 은행들과 거래소 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메이저 은행들도 성장을 점점 하게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생 상품도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은행의 가치도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은행 기술을 잘 활용하게 되면서 관련된 섹터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드디어 글로벌 블록체인 도입 현황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가 된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우리의 삶에서 상용화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도미노 피자 50% 할인 페이코인을
통해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변화가 돼요, 만약에. 근데 이제 규제가 내려와죠. 그럼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만든 그런 뭐 자산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기술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잘 되고 뭐 할중화가 되고 P2P 거래를 통해서 잘 이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기술도 나도 투자해볼까? 라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수요의 증가 추이도 나타낼 수 있죠. 결국 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는 코인 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상위 레벨을 본다면요, 보통 핀테크 포럼을 많이 하는데 주요 증권사나 뭐 뱅킹이나 뭐 국가와 관련된 SEC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상위 기관들이 결국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페이먼트 시스템에 적용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그 중에 몇몇 코인 회사, 그 중에 뭐 리플사나 뭐 이더리움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유명한 메이저 거래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어느 정도 맞물린 흐름이 되는 거죠. 왜냐? 나중에 이전에 보여드렸던 KB금융이 지금 리브라에도 관심이 많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자산의 수탁 서비스를 하려는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코인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사용하게끔 만들고, 또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것도 은행에 같이 맞물려서 나갈 거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기업과 조직 내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실험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에서 진정한 전략전 우선순위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기업과 조직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40%에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뭐 확실한 데이터, 뭐 모든 전 세계 인구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명한 그런 쪽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9%는 블록체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19년에 23%에 비해서 16%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좋지 못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씩 옛날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요, 블록체인 도입 현황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조직의 55%는 블록체인 기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왜 위에 언택트 경제와 코로나, 그러니까 19, 포스트 코로나의 내용을 같이 맞물려 설명드렸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디지털의 흐름이 중요해졌다. 그러면 이에 관련된 기업과 국가는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프레임에 맞춰 나가겠죠. 근데 그것을 이행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고, 이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기업에 굉장히 효율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증가 추이를 본다면 18년에 43%, 19년에 53%보다 지금은 55%가 됐다. 그리고 82%의 응답자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한 상태이거나 앞으로 12개월 내, 그러니까 1년 내로 고용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은, 직원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고전적으로 유명한 직업도 있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직업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신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블록체인, 뭐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하지만 제 주위 지인들을 본다면 블록체인 관련돼서 공부하신 분들 이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응답자의 83%는 자신의 속한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쟁 상황에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이버 보안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데, 결국에 디지털 자산을 큰 틀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우리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CBDC도 있고, 자산, 화폐라는 개념이고 CBDC는, 그리고 그 큰 틀 안에 뭐 코인도 있고 뭐 토큰 관련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 한다. 그리고 또한 뭐 카카오가 사용하는 뭐 클레이튼, 그리고 그 안에 구동되는 그런 플랫폼들에 대한 가치도 나중에 추후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신기한 게 디지털 자산의 고려 현황, 엔터프라이즈, 기업 제어 기반과 일반 자산 기반과 분산화
화폐, 암호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그럼 이 중에 뭐 XRP나 EOS나 이런 자산들이 있고요. 지분 토큰, 메인넷에 존재하지 않는 토큰, 뭐 ERC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자산 기반, 자산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금,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자산 중에 또 금도 뭐 종이금이 있죠. 그 기축통화 기반에 관련된 파생 상품도 있고 뭐 알고리즘 주도 스테이블 코인도 나와요. 유틸리티 토큰과 기타 증권형 토큰 굉장히 많아져요. 나중엔 부채 관련돼서 토큰도 나오게 될 거고 부동산 관련된 토큰도 나오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내용입니다.